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5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53일이고요. 3일차.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7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볼게요. 네, 저는 다른 굴뚝 청소부들이 아래 위로 쓱쓱 솔직해서 한바탕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트럭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쥐 속을 같아서 그들의 마음속이 어떨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의 청결도가 주방의 청결도를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듯이 일꾼의 트럭은 그 사람 마음의 혼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일꾼의 트럭,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 집, 내 주변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막 정신없이 막 그러던 거 수시로 정리하고 계속 뭔가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상황들이 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습관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습관. 저희는 저희 친정엄마도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시어머니도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저희가 막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하는데도 자꾸 막 어지러지면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정리하는 거를 몰라 놓으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정리하는 거를 둘이는 모르더라고요.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잘 알아요. 막내는. 근데 이제 둘이는 잘 하면 또 잘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수시로 하려고는 하는데 또 막 각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졌을 때 주변 정리부터 해놓고 내 마음 정리하는 거. 내 마음 상태랑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엄청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은 이제 트럭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74페이지 진상 고객은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또 다른 고객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유형입니다. 옥스 박사님 책에는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유형은 버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런 유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허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사람들은 늘 피해 망상적이고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합니다. 일을 잘해 준 뒤에도 우리의 평판을 망쳐 놓습니다. 이들은 무정한 마음과 만성화된 심술에서 삶의 동기를 얻는 듯합니다. 마음 자세가 경멸에 차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경멸에 차 있대요. 이들 무정한 마음과 만성화된 심술에서의 삶의 동기. 그래서 마음 자세가 경멸. 이들을 위해 일하다가는 녹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만에 찬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불만에 차 있는 마음 상태를 보금자리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걸 내 삶에 그냥 지침서로 갖고 있더라는 거죠. 무의식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결함만 보는 거예요. 결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주든 충분히 잘 해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허황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늘 피해망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8%? 80% 정도는 200 이하의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200 이하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내 주변,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보다 버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부터 버려야 되죠. 나부터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떠냐, 내가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 뭐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자신을 한번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이긴 하지만 각자 자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각자 내 세상, 각자 자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배운 건 내가 배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세상을 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탁 왔을 때는 그게 유발되는 에너지가 뭔가 같은 끌개장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도 아 그래 나도 뭔가 사행심이 있죠.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아침보를 해가면 착 한번 돌리면 난 언젠가 탁 대박 탁 터질 거야. 이런 느낌 한번 있고 뭔가 이게 있다니까요. 그냥 사행심이 있다. 갑자기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개도 없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밑바닥에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순간순간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파장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모습을 보고 내가 아, 있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각성해야 되겠다. 그 모습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정신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수업을 처음 하는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 한 번씩 가다 보면 동물이 이렇게 차에 부딪혀가지고 막 그렇게 죽어 있는 어떤 그런 시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저쪽에 뭔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 몰랐을 때는 보면 막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죽어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도 다 나의 의식, 나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동물을 치게 했나? 동물이 지가 내가 나오게 했나? 내가 친 것도 아니고. 근데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의식 안에서 인식된 것은 내 안에서 인식된 거기 때문에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줬다는 말씀을 전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하고 싶죠. 제 일인데 제가 그랬잖아. 쟤만 고치면 되는데 내가 굳이 뭐 이러면서 이제 신교로 들어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쟤만 고치면 되지 왜 제가 틀렸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제가 틀렸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게 이제 삶에서 이게 이제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지금. 거꾸로 사는 삶에서 바로잡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거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 안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무엇일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지? 그냥 일어날 일이 있지만 거기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왜 그랬을까? 일어날 일이 있다 하지만 거기서 왜? 뭔가 다 있죠. 우연은 없거든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허황된 사람들 우리 다 허황됨이 있어요. 다 허황되죠. 그래서 늘 피해망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피해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요. 남편 때문에 피해봤어요. 저 사람이 똑바로 했으면. 그렇죠? 항상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봤어. 제가 문제야. 제가 문제야는 제가가 아니라 제가 저쪽에 가서도 A한테 가서도 제가 그러고 B한테 가서도 제가 그럴 확률이 여기 높죠. 그래서 내 자체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삶에. 네, 저항을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저항을 했어요. 아, A 보기 싫어. B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막 새롭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제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옮겨요. C를 만났어요. C는 또 어때요? 또 처음에 또 막 새로워요. 막 호기심 있고.
근데 C도 뭐예요? 이상해져, 이상해. 결국 이제 내 자신을 봐야 하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도 저항으로 보는 거고요. B도 저항으로 보고요. 이걸 걷어보고 옮겼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게 아니라 C, D, 죽을 때까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나. 내가 왜 저항을 하고 있지? 왜 그럴까? 네, 느끼고 놓아버리는 걸 또 알려주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 있는 엄마, 아빠, 남편, 아이들 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 내 문제를 해결해서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 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그 막 비난하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거든요. 있는데 아 자꾸 점점 이 생각을 좀 줄이고 느끼기를 하고 나한테 관점을 자꾸 갖고 있어야지 밖으로 자꾸 보내면은 아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좀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 그렇다고 만나고 안 보고 만나고 안 보고 안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확 안던지 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근데 제가 아직 확 안을 그런 의식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번의 마지막에 어떤 그 기회를 가지고 요번에 진짜 안 던지 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에서 내가 주의를 중간 어중간한 그런 쓸데없는 그 주의를 보내지 말고 할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져요.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제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며칠 전부터 카톡을 하는데 아침에 찔끔 저녁에 찔끔 어제 하다가도 톡 하다가도 자버리고 아까도 또 연락이 또 하니까 연락이 일찍 일어나셨더라고요. 하는데 아이고 제가 책모닝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고 또 톡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잠도 지금 요새는 많이도 안 자는데도 그래서 제가 버리든지 어중간한 지금 신경을 쓸 여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든지 말든지 의식에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마지막으로 나에게 또 기회가 있는가 보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가 있구나. 그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내가 더 의식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의식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 느끼게 하고 놓아버리고 느끼게 하고 놓아버리고를 하면서 좀 이제 뭔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는데 느끼게 하고 놓아버리고를 하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거 뭔가 힘들게 하고 비난한다. 근데 그들의 그 비난을 보고 있는 것도 내 의식이라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인식 안에 내 의식 안에 들어왔던 것도 이런 나고 내가 누군가는 나를 보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이 비난하는 거. 이 마음에 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해주고 난 뒤에도 평판을 막 망쳐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깜짝 놀라죠. 이제 어떤 사람 진짜 진심으로 뭔가를 막 진짜 정말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또 뭐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정말 진심이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했으면 안 걸려요. 저 아줌마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요 가끔씩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안 들어왔네요. 그랬는데 안 걸리는 거 있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잖아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뭔가 진짜 정말 제 이득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뭐 그 밑바닥에 깔려 있겠죠. 근데 진짜 진심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중간에 도와주는 거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뭔가 이제 이기심이 더 많이 드러났더라면 이제 걸리죠.
내가 이제 딱 걸렸다. 이제 그 의식 편안한 장에서 뭔가 딱 걸렸어. 내 거. 에너지가 딱 걸리는 거는 다 이제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해결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내 안에 에너지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오는 거가 우선적으로. 그럼 내가 바뀔 기회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아닌데 내가 바뀔 기회가 아직 없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자세하게 나를 잘 관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평판도 망쳐놓는 경우도 내가 아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무정한 마음과 만성화된 심술, 만성화된 심술. 이거 다 뭐예요? 어릴 때 했던 습관. 어릴 때 했던 습관이 지금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했던 습관을 지금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아, 그래, 이게 계속 하는구나. 계속해서 나는 벗어나야지. 각성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세 자체가 경멸한다. 암만 선수가 감독님이 잘 도와주고 있는데 선수가 막 경멸하는 거예요. 감독이 뭐 저래가지고 있잖아. 막 잘해줄 때는 좋고 누구한테 도와주면 나는 안 도와주고 뭐 하고 막 경멸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이래요. 그 사람 한만 백날 천날 도와준들 그 감독님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 되는 듯해도 무너뜨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를 왜 들어올까 왜 삶에서 왜 경멸을 하고 삶에서 왜 자꾸 만성화된 그런 심술 뭐 이런 심술이 있다라는 거 만성화된 심술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옷이 돼버려 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게 나이기 때문에 만성화된 심술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심술을 부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심술을 부리고 있는지조차를 못 느끼더라. 그래서 자꾸 각성하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초가 되고 아직도 막 이렇게 자꾸 결려요. 내가 아직 긴장하고 사네. 결려 있게 어깨 축지가 막 결리죠. 결려요. 그러면 야, 아직 긴장하고 사는구나. 좀 편안하게 더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더 내려놔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려놓을 게 정말 더 많은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내 생각이 없는 상태. 내 생각이 없는 상태는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느끼기도 해야 되고 재밌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느껴지는 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막 들려도 소리가 아니라 그 느낌에 집중해 버리면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고 제가 뭔가를 반복되는 재생되는 이제 어떤 영상도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끄럽죠. 근데 가만히 그냥 나를 보는 거죠. 그냥 내 보면서 예, 느끼는 거를 충분히 느끼기를 하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져요. 해보세요. 실천하는 거. 실천해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실천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불만에 찬 거 이런 것들 이들을 여기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결함만 보게 된다는 거죠. 결함만. 끊임없이 세상에서 결함을 보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나의 결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결함, 나의 부족함. 내가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결핍에 들어가서 나를 자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제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저만 바뀌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선생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뭔가 모르는 바뀌셨어요. 저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 누가?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죠. 내가 판단하니까 내 믿음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결함만 보는 건 나의 결함이기 때문에 그게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근데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버리세요라고 해서 저는 이들을 버리세요.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한 것인가 하셨나? 번역을 일단은 뭐냐면 주의가 내가 아직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영향을 엄청 받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큰 문제는 영향을 너무 받아 흔들거려. 나도 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좀 그냥 놔두라는 거죠. 내 문제부터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또 걸려요. 그 문제를 놔뒀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죠. 그 계속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도전적이고 싸울 듯한 태도로 진료실에 들어왔던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도전적이고 싸울 듯한 태도로 이런 분이 있어요. 도전적이고 싸울 듯한 태도. 이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그게 표현이 저런 거구나. 다른 거구나. 그죠? 관심 받기 위한 그 마음이 하고 있는 근원의 마음이 있죠. 에고가.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쥐를 끌고 싶어 하는데 도전적으로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잘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난 건 틀리잖아요. 그쵸? 근데 근원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똑같구나. 그게 에고가 하는 거구나. 나는 에고가 아닌데 마음과 몸이 아닌데 그쵸? 그냥 의식 자체로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제 자격증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졸업장을 다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입증하지 않은 채 제가 모종의 돌팔이나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무례한 태도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무례한. 그렇죠?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어른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도 하면 안 되고 뭔가 그러는데 내가 조급해 버리고 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조급해지잖아요. 두려움이 이제 사람 이걸 계속 보는 건데 조급함이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건 좀 무례한데 해도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제 진짜 각성시켜야 될 때는 각성시키시지만 거기에 영향받고 계시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걸 그냥 또 느끼죠. 내가 못하니까. 네. 근데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은 장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더 같은 장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을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무슨 입증하지 않은 제가 모종의 돌팔이나 사기꾼이라고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여자 환자가 의심이 많은 거죠. 돌팔이다, 사기꾼이다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 환자 여자분의 생각이잖아요. 사기꾼이다라고 해서 보고 있는 이 여자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사기당했던 거, 그죠? 사기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사기당했다라고 기억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해석한 나만 있다는 거죠. 해석한 내가 있다. 의심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내가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요새는 제가 이제 175회 선상에서 요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로 자부심이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내가 했는데, 난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잖아.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했구나라는 사람들 다 신기하게도 다 각자 내가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아 그래 나도 그러니까 나는 내 나만 바뀌어야지 내가 나만 바뀌어야지 이제 내가 바뀌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지라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내가 이 사기꾼이라고 뭐 의심스러워 의심하는 거잖아요. 사기꾼.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건데 왜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 태어난 갓난 애기들은 의심이라는 걸 몰라요. 의심이 왜 들어왔을까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순수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 문제에서 내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 돌팔이라고 보는 거. 내가 뭔가 이게 쇼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 거기서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해석을 찾아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살아요, 우리는요. 우리 과거에 살지 않아요? 과거에 사는 거는 고통이래요. 미래를 생각해요. 두려워요. 이러나 저러나 고통 속에 있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삶이 고통인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뭐 미래에 걱정하는 것도 두려움이고 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근데 뭐야? 제 전에 그랬잖아. 제 전에 그랬잖아. 남편 네가 전에 그랬잖아. 내가 의부증이었을 때 네가 과거를 붙들고 그냥 계속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그럼 뭐 그때 그랬는데 뭐 어때? 그때는 내 의식이 그러면 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너무 뻔뻔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막 죄책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거의 그 사건을 찾아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을 살아라라고 오늘을 살아라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노래는 못하지만 선생님 같이 좀 쉬하세요. 오늘 살아라고. 오늘을 살으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돌팔이, 사기꾼, 그러니까 밖에서 판단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나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이 생각은 이 믿음이 과거에 세팅된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의 상처를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 현재 내가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서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나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 위해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도 들고 오늘은 서울에서 줌으로 합니다. 네, 다 이동 중이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같이 함께 그런 분들이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